저는 원래 그 전공은 이제 흔히 말하는 AI, 그러니까 데이터로부터 뭔가 인사이트를 얻는 이런 일을 주로 오래 했고요. 이런 그 신약 개발 쪽 관련해서는 2020년부터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 전공은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또 현장에 있는 실무자들이 그거를 습득을 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일을 이제 주로 했고요. 여기 와서 이제 제약바이오협회 그 2020년에 그때 인공지능 신약개발지원센터장이라는 걸 맡아서 이제 일을 했는데, 그 말씀드린 대로 저는 주로 이제 데이터를 다루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일을 맡아서 하다 보니,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도전적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은 재밌게 하고 있고요. K-멜로디를 소개가 좀 필요할 텐데, 이름이 좀 특이합니다. 왜 이름이 이렇게 되었냐면, 원래 멜로디는 고유명사예요. 그게 EU, 유럽에서 10개 제약사가 모여서 이런 그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신약 개발을 하는데 공동으로 개발하자 하는 이런 프로젝트 이름이 멜로디라는 프로젝트가 있었고요.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도 그거를 이제 벤치마킹해서 한국형 멜로디를 만든 것이 K-멜로디입니다. 일단 자세한 내용은 뒤에 설명드리고, 그래서 이름이 그렇게 정해져 있고, 사업은 2024년부터 5년간 진행을 하게 됩니다. R&D 사업입니다. 목표가 중요하죠. 모든 사업에는. 원래 이 사업은 R&D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연구 개발하는 사업인데, 저는 사업을 상품, 약간 실용화죠. 그 사업하는 거에 목표를 두고 있어요. 뭔가 돌아가는 솔루션을 만들기로 한 것이고, 그 솔루션은 우리가 신약 개발에 사용되는 AI 모델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주로 유전자 학계에서 관심이 있으시겠지만 타겟을 이제 찾는 거, 또 검증하는 거, 또 히트 물질을 찾고, 또 거기에 맞는 바이오 약품이든 합성 약품이든 부모 물질을 찾고, 또 그거를 최적화하고, 또 전임상, 임상 이런 여러 과정을 거치는데 AI 모델은 그 단계별로 다 사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전체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모델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 한 단계별로 모델이 필요한데, 일단 K-멜로디에서는 그 중에서도 ADMET를 예측하는 것. 왜냐면 이거는 모든 약에서 다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좁게 보면은 ADMET 프리딕터, 예측기를 만드는 거고, 우리가 AI 모델을 만든다고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 예측 모델이 있고 생성 모델이 있죠. 예측 모델은 어떤 인풋을 주고, 그러니까 이 약품이 독성이 있을까 없을까 하는 이런 걸 예측하는 모델이 있고, 생성 모델은 비슷한 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요새 그림 그리고 작곡하고 글 쓰는 것 같은 거. 물론 신약 개발에서도 후보 물질을 만들어주는 건 생성 모델이 해주죠. 그러나 K-멜로디에서는 ADMET 예측 모델을 만드는 것이 목표인데, 사실은 그게 주 목표는 아니고, 원래 주 목표는 연합학습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연합학습이라는 기술을 검증하는, 그게 정말 동작하는지, 그것이 사실은 주된 목표고, 그리고 플랫폼을 만들고, 그리고 그 첫 번째 응용으로 ADMET 예측기를 만드는 겁니다. 연합학습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연합학습은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뀐 겁니다. 아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통상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려면 데이터를 먼저 모읍니다. 그 데이터를 보고, 그리고 전처리를 좀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뭔가 모델, 디시전 트리를 만들든 랜덤 포레스트를 만든 이런 모델을 만들어서 결과를 얻는 것이죠. 이게 전통적인 방법인데, 이렇게 데이터를 모아서 모델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데이터를 모으는 게 처음부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같은 경우는. 그래서 구글사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데이터를 모으지 않고도, 그러니까 데이터를 한 곳에 모으는 게 아니라 모델을 데이터가 있는 곳으로 잠깐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모델이 가서 학습을 하고 오도록 하는데, 데이터가 10군데 기관에 나눠져 있다고 하면 모델을 10군데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각각 학습을 하고 온 모델을 취합을 하면 처음부터 데이터가 한 곳에 있었던 거랑 거의 똑같은 성능의 모델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로 이제 민감한 데이터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거기에 있는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그렇죠. 있겠네요. 네. 그게 얼핏 들으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데이터가 움직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이렇게 민감한 데이터 많죠.
생명 정보도 있지만 개인 정보도 있고 금융 정보도 있고 병원에 있는 정보들, 이 분야에서는 연합학습이 아주 중요한 해결책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목표를 먼저 정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목표를 이제 데이터 분석에서는 태스크라고 부르는데 ADMET라는 태스크를 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데이터가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인비트로, 주로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약을 만들 때는 인비트로 실험을 단계별로 쭉 하고, 그리고 그게 통과되면 인비보 실험으로 넘어가고, 그걸 다 통과하면 이제 임상 입상으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군데라도 이제 통과를 못하면 이제 후보물질은 거기서 탈락되죠. 그런데 만약에 비슷한 분자에 대해서 누가 또 실험을 한다면, 야, 그건 하나마나 탈락될 거야를 알려준다면 이 사람들이 시간을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 기관이 시행했던 실패 데이터를 다 활용을 하면 다른 사람이 비슷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이제 이런 측면이 있고, 사용되는 데이터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에세이 데이터가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용해도부터 그다음에 독성 시험까지 간 독성 심장 모든 데이터를 다 모아서 우리가 모델을 만들죠. 아마 데이터 분석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통상 데이터가 깨끗해야 분석에 쓰거든요. 동일한 데이터가 들어와야 그걸 가지고 예측을 하는데, 요즘은 AI 기술이 발전을 해서 데이터가 좀 서로 이제 성격이 맞지 않는, 우리가 이런 걸 멀티모달이라고 부르는, 멀티모달이 약에서 쓰는 멀티모달도 있지만 데이터 분석에서 쓰는 멀티모달은 형태가 다른 걸 말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책을 보여줘도 책인지 알고, 책이라고 발음을 해도 알고, BOOK라고 써도 책인지 알잖아요. 전부 다른 형태의 데이터를 줬지만 떠오르는 건 책이라는 게 동일하게 떠오르죠. 이런 멀티모달 학습 기술이 한 최근 5년 사이에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동일한 성격의 실험 데이터가 아니어도 이거를 잘 모으면 뭔가 그 속성을 예측할 수 있는, 흔히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부르는데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공모를 했고요. 작년 24년에 공모해서 데이터 보유기관을, 통상 데이터 오너라고 부릅니다. 데이터 보유기관은 20기관을 우리가 이제 모집을 했고, 솔루션 개발자, 보통 AI 솔루션 프로바이더라고 하는데 5기관을 모집을 했고요. 근데 EU에서 추진한 멜로디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EU 멜로디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개 빅파마들이 참여를 했는데 규모는 크지만 전부 제약사들만 참여했어요. 근데 이 경우는 제약사 8곳, 그다음에 국가연구소 4곳, 그다음에 대학 몇 군데, 병원 몇 군데, 이렇게 다양한 기관이 참여를 해서 임상 일상까지 데이터를 다 모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의 종류가 훨씬 다양한 데이터를 모을 수가 있었고, 이제 또 어려웠던 점은 각 제약사나 또는 실험실이나 이런 병원이 어떤 실험을 했는지를 되게 공개하지 않거든요. 그냥 실험한 결과만 얘기하죠. 근데 우리는 데이터가 필요하고, 흔히 말하면 데이터 컬럼이 어떻게 생겼는지, 실험 조건, 프로토콜,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하는 거를 다 우리가 이제 취합을 했죠. 왜냐면 그런 정보가 있어야 분석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1년 동안에 주로 한 일은 여러 기관이 수행한 실험의 그 환경, 조건, 그런 것들을 다 취합을 해서 정리를 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부속 사업도 생각하고 있는데, 우선 검증 얘기를 먼저 하면, 이 AI 분야는 검증을 우리가 지금까지 그 모든 논문이나 이런 것은 논리적인 흐름으로 검증을 하잖아. 수학 공식 증명하듯이. 근데 이 AI는 그런 룰이나 공식이나 어떤 논리로 증명이 안 되는 겁니다. AI 모델은 데이터로 검증할 수밖에 없어요. 데이터로 검증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1000개의 이미지를 보고 모델을 만들었으면 채점을 뭐로 하는 거냐면, 또 다른 한 1000개의 데이터가 따로 있어서 그 데이터로 채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를 트레이닝 데이터라고 하고, 두 번째 데이터를 밸리데이션 데이터라고 하죠. 그래서 검증이 끝나면 실전에 적용하면 그걸 테스트 데이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증은 데이터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근데 검증 데이터를 잘 만들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문제가 있고 시험을 보는 문제가 있는데, 수업 시간에 배우지 않은 걸 내면 다 틀리겠죠. 그렇게 검증을 해도 안 되는 것이고, 또 수업 시간에 배운 걸 그대로 시험에 내면 전부 다 맞추겠죠. 그러니까는 트레이닝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를 잘 배분하지 않으면 엉터리 모델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점수가 좋아 보이지만 그 수업 시간에다 배운 거를 또 풀게 되면 다 맞추는 꼴이 되니까 그래서 훈련 데이터, 검증 데이터를 잘 준비하는 이런 것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 모델이 얼마나 좋으냐는 것은 흔히 논문에 자 우리가 성능이 얼마나 나왔다고 하는 것은 되게 믿을 수가 없어요. 왜 믿을 수가 없냐면 그 사람이 어떤 데이터로 검증했는지는 굉장히 제한적인 겁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데이터로 검증하면 성능이 잘 나오겠죠. 그래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리얼월드 데이터로 검증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증은 데이터로 한다는 것이고 아까 후속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우리가 K-멜로디 사업 목적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ADMET 예측기를 만드는 것이고 더 큰 이유는 연합학습이 정말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이제 검증하는 거였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는 그 데이터를 더 많이 확보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 사업이 시작한 지 1년이 채 안 됐는데 그 평가 기관들에서 굉장히 기대가 많아요. 기대가 많다는 건 뭐냐면 뭔가 나올 것 같으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그 모델을 참여한 20개 기관만 쓰기에는 아깝다. 그러니 다른 기관들도 이거를 쓰게 플랫폼을 확대하라. 원래 R&D 사업에서는 상용화 사업에서는 원래는 목표가 TRL로 하면 TRL 레벨 8까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8이 아니라 9를 넘어서 실제로 동작하는 모델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당연히 그걸 오픈을 할 겁니다. 오픈을 해서 참여한 기관은 어떻게 보면 이제 무상으로 쓰는 것이고 밖에 있는 기관은 뭐 아주 저렴한 비용을 내고 우리가 이 모델을 쓰면 굳이 그 실험을 다시 하지 않아도 AI 모델이 어느 정도 성능을 알려준다면 우리가 실험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흔히 말하는 구독형 서비스처럼 그러니까 웹 기반으로 모델을 돌려볼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좀 원래 이 사업이 5년 사업인데 좀 앞당겨서 이 서비스를 좀 빨리 시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어려웠던 점은 사실은 연합학습이라는 컨셉은 다 증빙이 된 겁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그 셀이나 네이처지에 가서 피지빌리티 러닝이라고 치면 논문이 엄청 많이 나와요. 왜 그런 논문이 많이 나오냐면 특히 병원 같은 데서 자기 데이터가 안 나가면서 엑스레이 판독 같은 선을 높이려면 우리 병원은 1000장밖에 없는데 10개 병원이 모으면 10,000개의 사진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전부 이제 1000장씩 있다고 하면 그럼 당연히 성능이 좋은 모델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방식이 왜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 데이터가 많아서 성능이 좋은 것도 있지만 처음부터 여러 기관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켰기 때문에 훨씬 다양성이 있는 거예요. 마치 학생이 수학 문제를 여러 유형의 문제를 풀어보면 새로운 유형의 문제도 잘 풀 거 아니겠어요? 그걸 다이버시티라고 하죠. 그래서 처음부터 좋은 모델을 만들 수가 있고 좋은 모델을 빨리 찾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연합학습 기술에 대해서는 이제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이미 다 검증이 된 건데 어려운 점은 뭐냐면 실제로 참여 기관들이 굉장히 주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잘했는데 굳이 협력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나 혼자도 잘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러면 이제 도태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이런 걸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데 내가 가진 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건 한계가 있는 것이고 다른 기관들이 협력을 하면 나는 뒤처지는 거죠. 그래서 다른 기관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협력을 하면 같이 동참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고 어려운 점은 구체적으로 이런 거를 이해시키기가 어려운 거죠. 그걸 왜 꼭 해야 되지? 왜냐면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10개 기관이 동등하게 모였으면 나는 1개의 데이터를 내놓고 9개의 데이터를 활용하니까 장점이 있는데 만약에 10개 기관이 동일하지 않고 나는 데이터가 2,000개가 있고 옆에 1,000개가 있으면 갑자기 아깝다는 생각이 들죠. 내가 남한테 좋은 일을 한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는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가장 어려운 아직도 그런 숙제가 남아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동일하지 않을 때 많은 데는 어떻게 보상해 줄 것인가 이런 부분이 이제 숙제인 겁니다. 제가 데이터 개수만 말했는데 사실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데이터는 많지만 비슷한 데이터만 자꾸 내놓을 수도 있고 데이터는 적어도 아주 좋은 데이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의 어떤 그 가치를 따지는 게 양만 가지고 보질 않고 데이터가 모델 개선에 얼마나 기여했는가 그 모델 성능 향상에 기여한 거를 측정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의 기여도를 상대평가하는 그런 기법들이 필요하고 그 모델을 만드는 데에서도 모델 한 번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기관은 성능이 어떤 데이터가 있다는 거를 이제 알고 그거를 이제 그 기관 간의 어떤 가중치를 준다든지 어떤 웨이팅 팩터를 달리하는 그런 기법들을 써서 이제 흔히 말하면 앙상블 모델이라고 하죠. 모델 하나를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계속 기술이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깐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통상적인 그 데이터 분석은 데이터를 모아서 보면 그러면 제일 좋겠죠. 전부 다 보이니까. 근데 볼 수가 없는 경우가 워낙 많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데이터를 보지 않고 샘플 데이터만 보고 어떻게 생겼을 것이라고 추정을 해서 모델을 만들고 성능을 개선하는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안 보고 모델을 만들기 때문에 많은 기법들이 지금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 사업이 이제 1년밖에 안 됐지만 바로 이제 어떤 요구가 있냐면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 더 많은 실험 데이터. 이제 실험 데이터를 만들려면 돈이 필요한 것이고 또 이제 데이터를 지금은 주로 사람이 설계해서 다음 실험을 설계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셀프 드라이빙 랩이라고 해서 이제 로봇이 실험을 그냥 기계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실험을 할지를 내가 예상을 하는 거예요. 이 결과를 보고 자 요거를 실험해보고 이렇게 실험해보자 하는 그 디자인 자체를 AI가 하는 그래서 그런 그래서 그러니까 최소한의 데이터를 추가로 만들어서 답을 빨리 얻으면 좋은 거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요구사항도 있고 또 우리가 이 모델을 만들다 보면 약이라는 게 ADMET만 갖고 절대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드러그 인터랙션도 봐야 되고 많은 그 이제 파마코지노믹스 그 개인의 유전체하고도 굉장히 이제 관련이 많으니까 근데 그러려면 여러 데이터가 이제 결합이 같이 사용이 돼야 되니까 더더욱이 연합학습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방식으로는 그런 데이터를 따로 확보할 방법이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확장성, 데이터의 다양성을 늘리는 그래서 그런 사업을 이제 후속 사업으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니까 이제 중요한 말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사업이 그러니까 내년 26년에도 5팀을 또 선정을 해요. 근데 이제 모델 개발팀을 선정을 하는데 올해도 그렇게 공고를 했지만 데이터를 많이 확보한 기관도 모델 개발 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소프트웨어 짜는 사람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기관이 이만큼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모델을 만들 때 자체 검증 데이터가 많이 있으면 모델을 더 잘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확보함으로써 모델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제안을 하시면 우리가 이제 3과제라고 부르는데 그 솔루션을 개발하는 팀 거기에도 데이터도 확보했고 솔루션에도 관심이 있는 분들은 내년에 또 5팀을 더 뽑습니다. 그때 잊지 말고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쟁률 살짝 여쭤봐도 될까요? 경쟁률은 꽤 높습니다. 한 4대1 정도 되고요. 경쟁률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죠. 네.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다면 이제 참여 폭을 좀 넓히는 그런 것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단장님 오늘 사업 소개해 주셔가지고 한국유전치학회 회원분들이 조금 더 많이 알게 되고 이 사업에 관심 가지시고 같이 참여하시는 그 발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터뷰에 응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